안녕하세요, 전부리 테마왕입니다. 오늘은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기업용 테마, 파워포인트 테마 만들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이제 PPT용 테마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우리가 행사에 따라서 이 테마를 좀 다른 분위기로 적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떤 기업에서 준비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그 기업에서 선호하는 테마를 맞춰주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슬라이드 마스터 그리고 테마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슬라이드 마스터로 만든 디자인한 마스터 화면을 테마로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마스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마스터는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어떤 자료를 만들 때 그 만드는 기본 틀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줄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대표성을 가지는 색상으로 색상을 설정을 해주고, 폰트는 본문과 제목 부분을 나누어서 컨셉에 맞는 폰트로 나눠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또는 사용할 화면 구성에 대해서 기본 레이아웃을 제공하게끔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자료를 만들 경우에는 기업 고유의 색깔을 강조색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만들어 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테마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본 테마고, 제목 페이지는 이와 같이 좀 검색의 느낌이 나오는 이런 테마를 만들어 봤고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 슬라이드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간단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테마는 카카오톡 느낌이 나는 요 카카오 테마고요. 요건 제목 페이지, 그리고 본문 슬라이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와 같은 테마를 한번 만드는 과정을 처음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처음 실행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뜹니다. 저는 이곳에 바로 그 네이버 테마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로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로고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시크로고의 사이트에 들어오면 이 검색을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의 로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찾아보면 이와 같은 로고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래에 포맷이 어떤 포맷으로 활용되는지까지도 보고 필요한 포맷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 EPS 파일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다운로드 벡터를 누르면 벡터 형태로 된 EPS 파일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로고를 다운받을 때는 벡터 이미지로 다운받으셔야지 확대 축소할 때 좀 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확장자명이 EPS의 경우에는 파워포인트에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cloudconvert.com에 들어가서 여기 파일을 선택을 해서 다운받았던 EPS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요 바꾸고 싶은 형태를 벡터 이미지 EMF 파일로 이렇게 바꿔서 스타트 컨버트를 하면은 이렇게 파일 변경이 되고 이 내용을 다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테마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다운받았던 그 로고부터 먼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다운받았던 네이버 파일을 이렇게 다운을 열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네이버 글씨와 이 로고까지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그룹화를 그룹 해제를 해주시면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이렇게 그룹을 풀어주시고요. 그래도 아직 그룹이 좀 덜 풀린 상황이니까 한 번 더 여기에 그룹화에 그룹 해제를 해주시면 이렇게 그룹이 해체된 내에서도 또다시 그룹이 되어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 더 그룹 해체를 눌러주시면 하나하나 뜯어서 작업을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해체를 몇 번 더 해주시고요. 이제 글씨 단위까지 떨어졌고요. 이제 여기서 사용된 이 색깔을 추출을 해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 개체를 고른 상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채우기를 선택을 하면 다른 채우기 색이 있습니다. 이 다른 채우기 색을 눌러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면 이 RGB에서의 수치값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L트를 누른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을 눌러서 이 캡처를 뜨고 여기에 따로 보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모자들끼리는 요 다시 그룹을 지어서 다시 하나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고요. 요거는 앞으로도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콘으로 만들어 주고, 요 색깔은 요 글씨는 이제 의미가 없으니 일단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모자와
요 캡처한 이미지를 잘라낸 상황에서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도 보면은 여러가지 레이아웃이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제목, 그리고 큰 내용, 그 다음에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입력하는 페이지, 요 레이아웃 이외에는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 있는 레이아웃에서 다 삭제를 해주고요. 제일 첫 번째 그 전체 마스터에서 방금 가지고 왔던 이미지들을 일단 붙여 놓겠습니다. 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요 위에 있는 배경, 테마 편집과 배경에서 있는 요 색상 구성표를 먼저 좀 바꿔주는 게 좋은데요. 테마색에서 요 색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면은 색 구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강조 1번 색 같은 경우에는 요 색깔을 이 고유의 색깔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강조 1의 색깔을 누른 상태에서 다른 색깔을 하고, 여기서 색깔을 역시 사용자 지정으로 한 다음에 방금 캡처 떠왔던 요 색깔의 RGB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벽하게 똑같은 녹색이 강조 1의 색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이 녹색과 흰색의 구성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색깔의 조합만 사용을 하면 네이버의 느낌을 굉장히 살리면서 테마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글꼴 같은 경우도 여기서 가능하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체를 사용을 해주는 것이 네이버 느낌을 조금 더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꼴 사용자 지정에 제목은 스퀘어 라운드 익스트라 볼드, 여기 영문과 한글 다 이렇게 따로 해주고요. 그 다음 본물 글꼴은 스퀘어 라운드로 하는데 레귤러로, 이런 식으로만 설정을 해줘도 일단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가 네이버의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캡처해왔던 이 이미지는 이제 용도가 없으니 이제 삭제를 해주고요. 이 무자 이미지는 각 페이지별로 필요한 곳을 사용하기 위해서 잘라내겠습니다. 그리고 첫 제목 페이지는 왼쪽 위쪽 칸에 두고요. 나머지 페이지들에서는 오른쪽 상단에 크기를 좀 줄여서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요 제목 스타일 편집에 있는 요 위치가 아래에 있는 대부분의 제목 위치와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조금 바꿔주면 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똑같은 위치로 꼽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좀 잡아주겠습니다. 잡아주고 요 아래에 있는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을 편집을 해두면 다음에 텍스트 한자를 추가했을 때 요 편집하는 형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글머리를 여기서 한번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에 요 글머리 모양에서 두 번째 칸은 예를 든다면 사용자 지정에 이와 같은 줄 모양으로 해주고, 세 번째 수준은 이와 같이 글머리 번호 매기기에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수준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준은 보통 사용하지 않으니까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를 좀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배경 서식이 나옵니다. 배경 서식에서 단색 채우기를 하고 색깔은 방금 전 우리가 캡처했었던 요 녹색 강조 1색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방금 캡처했던 값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쓸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요 위에 있는 강조 1을 바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용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테마가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네이버용 테마를 카카오용 테마로 바꿨을 때 강조 1 색깔은 강조 1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테마에 적용된 색깔로 바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강조 1 색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삽입에 도형에 네모를 해서 이렇게 글 상자를, 네모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 네모 상자는 색깔을 흰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흰색 안에 다시 삽입에 도형에 네모 상자를 하나를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상자는 이 녹색 그대로 두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삽입, 도형, 동그라미를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정확한 동그라미를 만들어주고 좀 더 크게 그리고 여기는 색깔을 흰색, 선을 그대로 색깔을 두되 포인트를 4 정도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삽입에 다음엔 선을 하나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요 크기도 두께는 4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높이 0.5에 너비 0.5를 하면 딱 45도로 나오니까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되겠고요. 다음에 다시 삽입에 도형 세모 모양을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을 만든 다음에 요거를 180도 회전을 시켜 두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흰색으로 제목에 대한 개체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고 텍스트 채우기 색깔을 흰색으로 그리고 글씨 크기를 좀 더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도형 서식의 요 텍스트 상자 옵션에서 텍스트 상자의 위치를 세로 맞춤을 아래쪽이 아니라 중간으로 해주고요. 요 크기 요 텍스트 상자 제목이 들어간 요 텍스트 상자 자체를 요 제목이 들어갈 칸에 맞춰서 이렇게 편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정확하게 가운데로 좀 맞춰주고 여기 아래 부제목 부분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글씨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배치를 하면 첫 번째 페이지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이후의 다른 슬라이드들은 이제 공통적인 효과를 먹는 게 좋기 때문에 요 메뉴에 있는 스타일 편집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서 배경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경우는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좀 은은하게 색깔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요 하나만 들어가고 요 제일 끝의 색깔은 원래의 요 녹색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요 위치 자체도 서명보다는 약간 대각선으로 아래쪽 대각선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끔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여기 있는 색깔을 흰색으로 다시 맞춰주겠습니다. 흰색으로 맞춰주면은 거의 끝에 부분만 살짝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고요. 각도는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올려서 이런 식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메인 슬라이드 쪽에서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 삽입을 하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밑에 본문의 경계를 주기 위해서 제목 아래에 조그마한 줄을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모를 하나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넣어주고요. 요 들어간 네모는 채우기는 단색 채우기가 아닌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해서 요 기본 효과를 그대로 같이 먹고 선은 선 없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요 제목 들어간 요 왼쪽 끝에만 살짝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는 요 형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려주고요. 예. 이렇게 하면 기본 마스터 형태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 2단 같은 경우는 제목이 좀 위치가 틀어졌기 때문에 요 제목은 삭제를 하고 앞 페이지에 있는 제목 위치와 요 모양까지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스터 보기 닫기를 나가면 이제 이 슬라이드 마스터가 적용된 화면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 삽입에 새 슬라이드에 이제 레이아웃을 추가를 하게 되면 아까 전에 우리가 정리했었던 제목 및 내용이 들어가는 슬라이드 그리고 비교가 들어간 슬라이드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 형태 제목과 제목 및 내용 비교 이 세 가지 슬라이드의 테마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추가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은 아까 만들었던 틀의 모양에 맞춰져서 우선 기본 형태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도형 같은 것을 그렸을 때
도형을 그리고 도형의 색깔을 입힐 때 이 값 자체가 이미 채우기 색깔 자체가 이 강조 1색으로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강조 1의 색이 어디서든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서 텍스트도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삽입의 텍스트 글상자를 어디서도 이렇게 집어넣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글씨의 기본 폰트는 이렇게 나눔 스퀘어, 라운드, 엑스트라 볼드와 레귤러 값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만들어진 텍스트 상자는 모두 레귤러가 들어가고 제목으로 들어가는 상자는 전부 다 엑스트라 볼드체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당 기업의 분위기에 맞는 테마를 빠르게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해 봤습니다. 이와 같이 테마 파일로 따로 정리를 해주면요 어떤 점이 좋냐면은 이런 식으로 네이버 테마로 만든 파일과 이렇게 카카오 테마로 만든 화면이 있을 때 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레이아웃에서 다른 테마를 바로 선택하기만 하면은 내용이 바로 그 테마에 맞춰서 분위기까지 바꿔가면서 단번에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 장을 만들었다가 그 발표하는 대상에 따라서 분위기를 바꿔야 될 때 쉽게 바로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잘 활용을 해서 나한테 맞는 테마를 미리미리 잘 만들어 두면 나중에 발표하거나 용도가 변경이 될 경우에도 쉽게 바로바로 변경된 디자인을 전체 적용을 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컨셉으로 한 번씩 미리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